음.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외전 이기자의 시사톡톡. 이번은요, 특별판입니다. 네. 누구를 초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유범수 위키트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예. 지내시죠? 예, 그냥저냥 삽니다. 예. 아, 네. 예. 어, 음. 오늘은 저희가 그 두물머리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두물머리를 혹시 가보셨나요? 기자님? 가 봤죠, 옛날에. 아, 거기 경기도 네. 그쪽 그 뭐야, 북한강? 남한강 합쳐지는 데 그렇죠. 거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두 물이 만나서 두물머리인데 예.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두물머리가? 예, 양평 쪽에 있는 걸로 기억해요. 거기 뭐 예전에 뭐 영화도 뭐 찍고 뭐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네네. 관광지로. 맞아요. 예. 예. 그 옛날에 드라마 뭐였죠? 그 저기 옛날에 아침에 하던 거 그 드라마 음. 일요일 아침에 하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몰라요. 일단 그냥 넘어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되게 유명하고 좋은 곳이에요. 두물머리에 근데 아픈 사연이 있어요. 예. 아 뭐 그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거기 뭐 2009년 한 10년 전부터 그렇죠. 있어 왔던 일인데 뭐 농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예. 이곳이 2009년 5 월에 그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으로 포함이 됐어요. 제1 한강 109 제 한강 제1 공구로 포함이 돼 가지고 예. 음 거기에서 유기농을 지으시던 11개 농가분들이 강제 예. 이주를 당하셨죠. 아, MB 때 그러면 4 대강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거 확실하게 확 들어오네 그러니까. 아 네. 4 그렇습니까? 대강의 피해자분들이 있으시구나 이쪽에. 네네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어 예. 3년 6 개월여를 이렇게 투쟁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이제 농사를 계속 어. 지으시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인제 예예예. 경찰이나 인제 철거 용역이나 그 흔히 예. 말하는 그 업계 그런 분들과 이제 논 그러면 그 2009 음 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3 그렇죠. 년이면은 네네. 2012 년? 12 그렇죠. 년까지? 네. 2012년 어. 말에 마지막으로 남으셨던 네 농가가 이제 나오셨어요, 예. 그쪽에서. 쫓겨난 거네요 그러면? 쫓겨난 거죠. 나가라는데 뭐 어. 거기가 또 원래 국유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4 대강 개발한다고 "너네 나가." 해서 인제 나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국유지에서 있던 분들이 이제 예. 일부 예. 보상을 받고 나오셨는데 네네. 문제는 그분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또 다른 음. 데 가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잖아요. 이제 네. 기존에는 국유지에서 뭐 3년 뭐 몇 예. 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네. 뭐 소정의 임차료를 내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예. 좀 이게 강제 이주를 당하시면서 이제 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 농업 발전 자금을 받으시면서 인제 나오신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보상을 좀 받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받았는데 보통 보상을 한 삼3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음. 이분들이 그 나오시고 나서 한 1 년에 갚는 이자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가 되시거든요, 이자만. 아.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 네. 가서 농사를 지어도 그 이게 어떻게 만회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음. 양평이 여기 두물머리가 팔당댐 바로 인근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센 농약 안 돼." 뭐 그 농민분들 음. 말씀하시기로는 "계집 짓는 것까지 허가를 받았어야 됐다." 이렇게까지 어.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거기 팔당댐 1 급수여 가지고 그 그쵸. 뭐 쏘가리도 산다고 그러고. 아 쏘가리. 네. 예, 쏘가리 되게 좋은 물에서만 산대요. 그렇죠. 예. 그 1 지금 뭐 아무나 못 급수에서는 잡게 돼 있고. 음 그래서 그러면은 국가에서 "여기 사대강 개발해야 되니까 나가. 대신에 그렇죠. 보상해 줄게." 한데 네. 보상금이 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럼 이분들 그러면은 돈 갚다가 혹시 빚도 지시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이게 그 농업발전 자금을 보통 농가당 11 농가시잖아요, 강제 이주 당하신 분이. 예예예. 11 열한노가? 농가신데 예. 3 억에서 11 억까지 받으신 거예요, 음. 자금을. 그래서 원래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었어요. 농사 지실 때 그렇게 그 그렇죠. 대출을 갚아라. 받으셔서 예예. 예, 네. 농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3 음. 년 후에 상환 기간이 도래를 하니까 이제 네. 이분들은 이제 그 수익금이 너무나 현저히 작으시니까 이제 가족이나 음. 주변 등지에서 이제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을 하고 계셨었어요.
아 일명 예. 돌려막기. 그렇죠. 돌려막기. 아이고 그거 악순환의 시작인데. 아. 그렇죠. 예 수렁으로 음.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해도 해도 안 되고 이제 막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어. 경기도에서 그러면 아 그러면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인제 연장을 해 주겠다 해서 7 년을 이자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가 미리 됐는데 네. 경기도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은 신용불량자가 다시 뭐 회복이 되는 건가요, 신용이? 아니요.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용불량자 처지가 되면 다시 이제 뭐 그거는 자력으로서 이제 복구를 하셔야 되는 어 거죠. 근데 그렇 여러 가지 또 음. 제약이 생기시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제약 어. 생기죠. 네. 그래서 어. 어쨌든 근데 이제 10년 거치 10년 상환이면은 17년 상환이었는데 10년 상환이니까 원리금 부담은 1.7 배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전형적인 어떤 국가 개발 때문에 네. 피해를 본 걸로 보여지네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음. 인제 어쨌든 이자 상환 기간은 연장이 됐으니까 2021년 말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하셔야 돼요, 10년 동안. 얼마를 갚아야 2021 년. 될까요? 네. 이제 2년 6 개월 또 안 남았죠. 근데 네네. 예 한 달에 그러니까 1 년에 한 5억을 만약에 빌렸다, 한 농가가. 그러면 1 년에 원리금 포함해서 한 7천, 6천 얼마 6천 몇만 원을 갚아야 돼요, 1 년에. 거의 10 어. 년 동안 쭉. 그 농사져서 그 정도 벌기 힘들 텐데.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2018년 예. 농가 소득이 예. 총 소득이 얼마일까요? 1년 동안. 한 가구당? 네 한 가구당. 아 저 그거 대충 알아요, 그거. 얼마예요? 예전에 들어서 월 70만 원으로 들었는데 전업농가 기준으로. 그죠. 아닌가요? 그게 근데 좀 맞는데 오래전 데이터라. 그게 예. 맞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농가 평균 소득이 4,206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음. 순소득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경비 예. 빼고 뭐 인건비 빼고 예. 이러면은 예. 순소득은 2,987만 3천 원이에요. 근데 2018 년에. 그게 대규모 네. 농가 부농들까지도 합친 거 아닌가요? 합친 거죠. 혹 평균이니까. 혹시 축산농가도 합해진 금액인가요? 그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네. 축산농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평균 수입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음. 다른 밭농사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그 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런 확률적인 오류를 제거를 하고 네. 이분들이 지으시는 주작물 평균을 또 따져 보면 네. 또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음. 통계로만 봐도 통계는 어쨌든 수치적인 거고 이제 기자님께서 예. 지적하신 바대로 이제 맹점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자각지대가 있을 수도 근데 있는데 어찌 됐든 월 어 연 7천만 원을 갚기에는 그게 갚아야 턱없이 되는데 부족한. 순소득이 2천만 원대야. 그럼 이렇게 되면 저 뭐 파산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파산하신 농가가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미 인제 아. 막노동판에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이거 그럼 과거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뭐 근래 한 몇 년 동안 중국에서도 그 이렇게 도시로 간 농민들이 있잖아요. 그 뭐 그 이촌향도 농민공이라고 하는 뭐 네. 명칭도 있던데 그 직군들이. 아 그래요? 농민공?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업 개발이 된 한참 후에 우리나라에서 또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 이분들이 또 요쪽에서 농사 지을 땐 수막 농법이 가능했어요. 음. 두물머리에서는 물 바로 옆이니까 거기가 약간 이렇게 어. 반도처럼 아 지형이 네 예예. 세면이 이렇게 물로 아 닿아 있어서 수막 입지 농법이 조건이? 네 뭔지 아세요 혹시 기자님?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게 비닐하우스를 두 겹으로 해서 그 막과 막 네. 사이에 물을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예예. 그게 지하수로 하면 지하수가 연평균 수온이 아. 15 도가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시설하우스 효과를 누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가가치가 높은. 예. 아주 어. 최저 비용으로 난방이 되는 거죠. 예예예. 예. 아. 근데 이제 이주를 해간 곳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음. 비용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이 유기농을 상당히 고집하시는 이유가 예. 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농약 막 예예. 치고 독한 농약 이러기 싫다는 거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예. 네. 예예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예. 인제 농업정책과 제가 취재를 했는데 2032 년까지 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음. 기간 연장이나 이런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음.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저기
4 대강 때문에 그 네. 본인이 짓던 농사터에서 네. 그 뭐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네. 행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형평성을 운운을 하시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행정은. 그렇죠. 그리고 또 양평군 입장은 그러니까 양평군은 보상을 받았다 이미 그 농민들이. 네네. 예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게 TF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때 4 대강 사업 시행 시에 그래서 "그 부서나 서류 이런 거 지금 흩어져서 찾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리 이래저래 네. 막막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음. 해당 지역 이제 도의원님이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께 도정지를 하셨어요. 앞선 3 월과 4 월에. 예. 농민분들이 바라시는 바는 그 땅을 지금 이주해서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을 경기도가 다시 매입을 해서 재임대를 해 주면 예. 어떠냐 농민들한테. 네네. 아니면 그냥 그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을 경기도가 다시 사 가시고 끝. 그냥 빚만 제로 베이스로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음.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제 제가 법률적으로도 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게 법률이 해당 법률이 없다고 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또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분들 난감하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서 뭐 청와대나 이쪽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여쭤봤었는데 뭐 "환경부 사안이다. 경기도 네. 사안이다." 이것만 계속 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4 대강 하면은 뭐 환경오염, 뭐 네. 수질오염 부분 그렇죠. 얘기만 그간 나왔는데, 네. 뭐 이 사건을 보니까 단순히 실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 본 또 일이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10 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그래서 인제 사람들은 "이거 지난 얘기다. 그리고 이거 음. 국유지였다. 그러니까 국유지니까 땅 음.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소작농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음. 소수 11 농가의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가 왜 책임져야 되냐, 정부 당국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직 뭐 법정 다툼 같은 거는 그럼 일어나지 않았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 법정 다툼은 이주할 당시에 이제 그 뭐 업무방해 직무방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뭐 재판도 받고 그러셨어요. 아, 이분들이 인제 음. 고발당한 음. 그 법적인 어떤 그렇죠. 검토만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주당할 당시에 이주하기 전에 이제 네. "이주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근데 또 예. 그 소송 비용을 지금 또 농민들이 물게 돼 있어요. 아, 패소를 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억울한 사연 가지고 이렇게 소송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우리가 없어요. 피해를 봤다. 국가에서 없어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없어요. 식의 예. 판결도 아직 없어요? 예. 알기 제가 알기에 어. 취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어. 빚을 갚고 싶어 하세요. "난 빚을 갚고 음. 싶다."는 거야.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 왔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지금 그렇죠. 본의 아니게 그쪽 일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음.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런 거 차입을 할 때는 네. 본인들이 짓는 농사 이런 걸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때 당시 처음에 그 두물머리 농사를 지을 때, 아 맨 처음에 지을 때 그쵸. 예, 그때 뭐 인제 당시에는 대출을 예. 받은 뭐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10억 정도 대출 받는데, 네.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 방법으로 해서 네. 하면은 이거를 변제해 나가서 음. 뭐 어떤 뭐 이렇게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음. 하셨을 텐데, 여건이 바뀌어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그분들이 국유지에서 농사를 지으실 때의 빚을 음. 지은 여부는 그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주를 할 때는 인제 3 억에서 11 억까지 농가당 이제 빚을 짓게 되신 네. 거죠. 아, 이주를 해서 거기서 또 네. 새로운 걸 하려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빚을 지게 됐단 네. 말이네요. 처음에는 그 이제 팔당댐이 완공이 음. 몇 년도에 된지 혹시 아시나요? 기자님? 모릅니다. 1973년 12 월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근의 땅을 이제 예.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인제 이주를 하시게 되신 거죠. 어. "농사만 지어라. 여기서 유기농만 지어라." 그렇게 된 거죠. 어. 그렇구나. 네. 아유, 지금 총 11 농가라고요? 네. 열한 농가가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음. 상황에 인제 처해 있으신 거죠. 음. 참 쉽지 않겠네요, 해결이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네. 그래서 네.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땅을 뭐 "다시 팔면 나 어떠냐." 다른 사람한테 샀던 파 땅을 예 예예예. 대출받아서 일반인한테 예. 좀 "팔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사는 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농사를 아. 짓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땅을 대량으로 예.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사 아이고.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로도 없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 팔로도 없고 땅을 팔 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상황이신 거죠. 예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요? 그냥 답답하네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10 그분들 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분들은 수억의 빚을 이제 등에 떠안고 농사를 예. 지었지만 원리 그러니까 음. 이자조차도 되게 대출받아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던 거고 취재한 음. 바로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저도 뭐 해법은 어떻게 뭐 그냥 들어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해법은 지금 이제 그 지역 도의원님 말씀에 의하시면은 그분이 이제 지역구시니까 그러면은 음. 국회법 제기적밖에 없어요. 그럼 뭐 그 방법이라도 어떻게 근데 또 네. 법 개정이라는 게 시간이 그렇죠. 금방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내년에 음 총선도 있다 보니까 예. 이제 9 월에 오는 9 월에 이제 정기국회가 9월 1 일에 열리는데 그때 만약에 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음 않냐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예. 그렇구나. 네. 아휴. 아무쪼록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어 계속 관심 한번 저도 가져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네. 되는지. 네. 예. 그 이분들이요. 예. 그 양평이 약간 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예. 보수죠. 그래서 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도 정병국 의원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내년에 육선을 도전하신다고 전해지는데 그분이 네.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이렇게 되시고 음. 예. 음. 4 대강 사업에 되게 찬성을 하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맨 처음에 4 대강 사업에 반대를 할 때 같은 양평 군민들조차도 그 버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이제 버티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시는 그런 농민들한테 "당신들 때문에 이제 양평이 발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음. 비판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정치적인 뭐 어떤 부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그렇죠. 네. 국가 개발에 대한 어떤 이런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예.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님? 글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 예. 그러면 만약에 예. 기자님께서 해당 농민이시라면 예. 그 농민들이 지금 연세가 최소 어리신 분이 어리다고 하기도 그래. 50대 초반이신 거예요. 젊으신 분이? 예. 그리고 어. 나머지 뭐 60 대, 70 대 뭐 80 대도 계신다고 해요. 다른 거를 시도하기가 참 그러니깐요. 어려운 상황들이신데 예.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중국에 그 뭐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그런 그 농민공 음. 그분들이 떠오르네요. 본의 아니게 그런 산업 개발에 과거에 뭐 인제 유럽 쪽에서도 산업혁명 겪으면서 다 겪었던 일인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산업혁명이 지나간 이후에 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반복 물론 국소적이긴 하지만 네.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게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착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그 음. 청취자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어떨까. 농민분들께 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영주 기자님 같이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저기 예. 말씀 나오신 김에 뭐 제 칭찬 같은 거 뭐 한 아. 두세 아 마디 정도 하면 뭐 뭐 이렇게 서로 훈훈하게 훌 훌 마무리할까요? 예. 훌륭하신 기자님이시고요. 아니 예. 저기 항상 소울리스 말고 네. 약자의 편에서 음. 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네. 그런 네. 기자님이시래요.
예. 예? 이거 여기 어디서 많이 예. 듣던 그 유치이탈 화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이런 뭐 되게 그냥 묻혀 버리고 또 열한 농가라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잖아요. 그냥 소리 소문 네. 없이 예. 조용히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네. 관심 가져 주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예 또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또 기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예. 역시. 예. 와. 예. 네. 자, 음. 오늘 그 유범수 음. 위키트리 기자님과 자리를 함께 해서 통화이긴 하지만 예 비록 이제 음. 원격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 혹시. 그러니까 뭐 별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게 워낙 음. 뭐 그만큼 지금 상황이 행정 막막하죠. 쪽이나 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법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뭐 네. 방법이 없다고 하니 음. 그 참 오히려 그냥 예. 네. 네. 지금 음. 이런 반응이었어요. 농민분이랑 이렇게 취재를 할 음. 때도 너무나 네. 이제 막막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그러니까요. 아니 대응책이 쉽게 차라리 안 떠오르는 젊으신 분 거죠. 같으면은 그러니깐요. 뭐 다른 네. 일이라도 시도를 해 예. 보시든가 하실 텐데 이건 뭐 60-70대 고령자분들도 꽤 그러니깐요. 계신다고 하니까 예. 뭐 어떡해요. 또 평생 해왔던 게 농사인데 그렇죠. 그쵸. 이거를 안 하고 다른 더군다나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터전에 뿌리를 박고 살던 분들이라 예전에 뭐 음. 수몰민들 같은 경우 사실 옮길 때 되게 많은 보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아니 아 뭐 되게 많으라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네. 국가에서 이런 보상들을 해 주셨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기 때문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그분들이 이전을 해서 보상비를 받았다고 해서 살림이 딱히 더 나아지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예예. 예. 근데 예. 이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음. 싶습니다. 더군다나 연세 네. 있는 분들이라 그쵸. 그 뭐 많지 않은 농가고 하니까 뭐 도나 행정 쪽이나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음. 그 뭐 복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예예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여기가 이제 국유지라서 국유지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시각의 생각도 있잖아요. "저 국유지니까 이제 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땅 주인이 나가라 예. 그러면 나가야지. 당연히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보상도 받지 예.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유지에 들어갔다는 거는 본인의 땅이 없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만큼 음.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음. 예. 그러니까 가난한 상황에서 국유지에서 이제 그러니까 임차료를 내고 농사를 짓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거기서도 음. 또 이제 또 빚을 수억을 지고 이제 또 농사를 또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짓다가 또 제로 베이스가 된다고 해도 다른 데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음 시간 내주신 위키트리 유범수 기자님, 훌륭하신 대유범수 기자님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라 주세요. 이렇게 너무 오글거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 활발한 고맙습니다. 활동 부탁합니다. 예. 네.